충남 서북부에서 가장 높은 서산 가야산에 수목원과 치유의 숲을 포함한 산림단지가 조성됩니다. 오는 2027년 준공될 예정인데 연간 13만 명 이상이 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김덕배 홍성군 의회 의장이 대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부면 간척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예산군과 주민들은 유치 기원, 피켓 퍼포먼스 등을 펼쳤습니다. 갑질 신고를 당한 교장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자 전교조 충남지부가 규탄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서산과 예산 사이에 위치한 가야산은 아름다운 경치로 많은 등산객들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산시가 가야산에 수목원과 치유의 숲 등이 포함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서산에 처음으로 수목원이 조성된다는 소식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서북부에서 제일 높은 높이 678m의 서산 가야산.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이 피는 등 수려한 경치를 자랑합니다. 또 마이열의 삼존산과 보원사지 등 다양한 문화재가 산재해 그 자체로 거대한 문화재로 불립니다. 서산시는 가야산에 많은 방문객이 찾는 만큼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가야산 일대에 수목원과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산림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6년 처음 추진됐지만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다가 9년 만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휴양이라든가 이런 체험시설로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 교육을 통해서 환경인식을 높이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내년부터 301억 원을 투입해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사업 면적은 74만여 평으로 축구장 103개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먼저 오는 2026년까지 1차 사업으로 통합관리센터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야산 수목원과 치유의 숲은 오는 2027년까지 준공할 방침입니다. 2차로 야영장 그리고 유아숲 체험원, 산림 레포츠 단지 등과 같은 것들을 순차적으로 조성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목원도 2025년에 착공을 해서 2027년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야산 인근에는 개심사와 문수사 등 유명한 사찰이 있습니다. 또 교양청이 국제성지로 승인해 매년 많은 방문객이 찾는 해미성지도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산시는 가야산 산림복지단지와 인근 관광지가 좋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13만 한 4천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 789억 원의 경제 효과 그리고 417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가야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김덕배 홍성군 의회 의장이 대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충남방송 대담 프로그램인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해 대기업 유치를 우선에 두고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부면 간척지 조성으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았다며 해당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장이 출연한 헬로 이슈토크는 23일 밤 9시에 방송됩니다. 그 대기업에서 지방 이전은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대기업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은 그런 저희들한테 성공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도 해야 된다. 제2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를 위한 토론회가 22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제2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 당위성과 발전 방향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 예산군과 지역 주민들은 경찰학교 예산군 유치 기원, 피켓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예산군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서명운동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로 예산과 아산, 전북 남원이 선정됐으며 경찰청은 부지 실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설립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갑질 신고를 당한 교장에게 충남교육청이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자 전교조 충남지부가 규탄에 나섰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 16명이 지속적으로 동료를 괴롭히던 교장을 갑질로 교육청에 신고했지만 경징계 처분조차 내리지 않았고 교육감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문제 교장의 명예퇴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충남에서 최근 3년 동안 갑질로 인정돼 처분을 받은 학교 관리자 14명 가운데 징계를 받은 학교장과 교감은 4명뿐입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다는 걱정이 쏟아지는 요즘 한 가닥 희망을 가질 만한 소식이 전해졌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이들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미혼 응답자의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5개월 전 조사 때보다 4.4%포인트 올라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특히 25세에서 29세 남성은 7.1%포인트 오른 75.4%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68.2%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해 7.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25세에서 29세 여성의 경우 13.7%나 뛰어 올랐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추락하는 출생률에 제동을 걸고 상승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조사 대상자들에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 주거 등 결혼과 출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이 쏟아졌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 행복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내가 꿈꾸던 인생을 온전히 포기해야 한다면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니 눈치 보지 않고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 경력 단절이 안 될 것이라는 확신, 특히 나의 행복을 포기하고 희생해서까지 아이 키우는데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인식, 그리고 결혼과 출산이 나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국가 차원의 보육과 주택 지원, 그리고 사교육 문제 해결 등 광범위하고 촘촘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만간 출범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이 큽니다. 인구정책은 200년을 내다보고 짰으면 합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내포신도시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충남도와 홍성군,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남개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을 지난 17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가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홍성군은 협약 체결에 따라 입주기업 유치와 민원 해소, 기반시설 조성 등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포신도시 국가산단은 오는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시작으로 2030년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청양 정산 다목적 복지관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습니다. 청양군은 정산 다목적 복지관 착공식을 열고 정산 4개면 지역 주민들의 체육, 문화 복합 공간인 다목적 복지관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 복지관에는 체력 단련장과 문화학습실, 영유아 체험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내외 탄소 중립 전문가들이 모여 협력을 강화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오는 29일과 30일 충남 부여에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후 행동을 위한 지방 정부의 리더십과 국제 협력을 주제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비영리 기구인 클라이밋 그룹 CEO 등 각국의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29일에는 지방정부 메탄행동연합 충남도 가입 서명식과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됩니다. 30일에는 대기환경 개선 국제포럼과 정책시설 견학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홍성 지역 13개 농가가 한돈 분야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탄소 감축 지원을 위해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가 44곳을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홍성 지역 농가가 전체 30%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홍성 지역 인증 농가는 모두 분뇨 처리 방식 개선을 통한 탄소 저감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저탄소 축산물 브랜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태안군의 유휴 간척지를 활용해 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태안군 올해 원북면과 이원면 소재 이원 간척지 내 10헥타르 면적을 조사료 생산단지로 시범 조성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0헥타르 중 6헥타르 면적에서 조사료인 총채별을 재배 수확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안군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다수가 내년에도 재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파종 시기와 방법 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홍성 광천토굴 새우젓 조미김 축제에 사흘간 4만 5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이번 축제에서는 새우젓을 활용한 김치 담그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축하 공연, 불꽃놀이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축제 기간 진행된 수출 상담회에서는 지역 15개 기업과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참석해 26만 3천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 등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내년도 예산 6,7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22% 늘어난 규모로 노후 정수장 정비 등 상수도 사업에 1,000억 원, 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사업에 4,5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충남도는 그동안 상하수도 보급률을 높여왔다며 시군과 함께 물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내 보급률은 상수도 98.4%, 하수도 83.4%입니다. 천안 지역 전세 사기 일당에게 수십억 원을 부당 대출해준 새마을금고 지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점장 A씨가 규정을 위반한 여러 건의 부당대출로 전세사기 범행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이던 A씨는 부동산 대출 브로커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25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토지보상금 17억 원을 가로챈 천안시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천안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벌금 4천만 원과 추징금 10억 7천여만 원도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서류를 조작하는 등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천안시청 청원경찰 40대 A씨는 지난해 허위 서류를 23차례 작성해 천안시로부터 보상금 1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